김수현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 어제에 이어 오늘도 음주운전 얘기 해보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그 지하 주차장에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한 20대에 대해서 대법원이 최근 선고를 내렸다고 하는데 판결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네. 술 취한 20대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무면허로 운전한 사건입니다. 네. 대법원은 해당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아파트 주민만 이용할 수 있고 또 경비원이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이 되지 않는데 하급법원, 그러니까 2심 법원이 이 무면허 운전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점은 잘못이 있다. 그러니까 다시 판단해 보라라고 선고를 했습니다. 네. 그럼 음주운전도 무죄인 건가요, 그러면? 아닙니다. 음주운전 부분은 유죄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네.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어떻게 정의되나요? 도로교통법상 도로는 저희가 대표적으로 아는 육교, 차도, 그리고 자전거 도로, 터널 등이 해당이 되고요. 또 그 밖에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자동차 등이 통행할 수 있게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곳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람 다니는 데는 일단 기본적으로 다 도로라고 보면 되는 거겠네요? 네, 사람이 통행할 수 있고 또 그런 통행할 필요가 있는 곳으로 인정되는 길은 도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예를 들면 뭐 시골길 이런 데서 술 먹고 운전하고 그러면 그거는 음주운전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어떤가요? 시골길도 도로교통법상 도로의 정의에서 농어촌 도로라고 인정이 되고 있는데요. 농어촌 도로로 인정이 되면 음주운전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뭐 법적으로 음주운전을 가르는 기준 같은 게 있나요?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이었을 경우에는 음주운전 처벌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음주 측정 거부하면은 뭐 위드마크 공식 이런 걸 적용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뭔가요? 위드마크 공식은 운전자가 마신 술의 양, 그리고 알코올 도수, 성별, 체중 등을 고려해서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는 계산 방법을 말합니다. 네. 근데 이 위드마크 공식 이거는 주로 뭐 어떤 경우에 쓰는 건가요? 네, 이 위드마크 공식은 예를 들어 운전자가 뺑소니 사고를 내고 도망가서 그 음주운전 당시로부터 좀 시간이 지나서 잡혔을 때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계산하기 위해서 경찰이 도입한 계산 방식입니다. 물론 법원은 이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음주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를 무조건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좀 엄격한 요건에 따라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음주운전 당시에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지 않았더라도 이 계산 방식에 의해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얘기 다시 해보면은 일단 뭐 자기 집 앞 도로 아니면 뭐 주차장 이런 데서 술 먹고 운전을 해도 다 음주운전에 해당한다는 말인 거죠, 그러니까. 네, 도로교통법상 2조 26호에서는 이 운전이란 도로에서 자동차를 본래 사용용법에 따라서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음주운전의 경우는 도로 외에서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하주차장이라고 하더라도 도로 외의 곳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음주운전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자전거도 음주운전 단속 대상인가요? 어떤가요? 자전거 운전자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자전거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벌한다라는 처벌 규정이 없는데요. 이 며칠 전에 정부가 발표한 교통안전 종합대책에 이 자전거 음주운전자를 처벌하는 규정도 포함을 시키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는 술 먹고 자전거 운전해도 처벌을 받는다는 거네요? 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네, 술 먹으면 뭐 아무것도 타고 운전해서 다니면 안 되겠네요. 잘 들었습니다.